판타스틱 보야지에는 잠수함을 축소시켜 혈관에 투입하고 뇌의 응혈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상과학 영화지만 미래에는 이 같은 일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예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체역학을 연구하고 과학책을 쓰는 작가 송현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대한 세상을 바꾸는 미세한 흐름, 마이크로 유체역학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 유체역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유체역학이라는 학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와 물처럼 흐르는 물질을 유체라 하고 유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를 유체역학이라 합니다. 유체역학이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약 7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대륙권은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체로 둘러싸인 환경에 익숙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6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24시간 공기를 호흡하며 혈액 역시 쉬지 않고 우리 몸을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과 유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대 문명은 물을 다스리는 기술로 번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로마 제국은 당시의 수로 건설을 통하여 무려 100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였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고 관리하여 농사에 활용하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곧 유체역학의 역사다 할 정도로 우리 삶과 유체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체역학의 연구 분야는 수미터에서 수백 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스케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날개 주변의 공기 흐름을 분석하여 비행기가 잘 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자동차를 운전할 때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차 형상을 디자인하는 연구, 그리고 해양에서는 선박이나 잠수함이 효율적으로 운행하도록 마찰을 줄이는 연구, 송유관처럼 커다란 관 안을 흐르는 액체의 유동을 분석하는 연구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 유체역학은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매우 작은 스케일에서의 유체역학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보다 가는 관 안을 흐르는 액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물방울들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마이크로 유체역학은 비교적 신생학문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자공학에서 반도체 공정 기술의 발전으로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정밀 가공이 쉬워졌고 이에 따라 기존에 하기 어려웠던 마이크로 스케일에서의 유체 실험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놈 프로젝트라 불리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계기로 생물학에서 초미세 분석 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점입니다. 이를 계기로 마이크로 유체역학은 20-3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전자공학, 생물학, 화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었고 기계공학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처럼 미세한 세계를 탐험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1959년 칼텍에서 열린 강연에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바닥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이는 마이크로 세계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1966년에 개봉한 영화 판타스틱 보야지에는 잠수함을 축소시켜 혈관에 투입하고 뇌의 응혈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상과학 영화지만 미래에는 이 같은 일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예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 유체역학은 단순한 크기의 소형화가 아니라 거시적 유체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세상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미는 왜 롯데타워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을까요? 그리고 개미는 어떻게 건물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개미의 크기에 있습니다. 개미가 낙하할 때 받는 중력에 비해 공기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개미의 종단 속도는 빠르지 않고 따라서 개미가 받는 충격력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 벽을 올라갈 때 받는 중력에 비해 표면 장력, 마찰력 이와 같은 힘들이 커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크기가 다르면 작용하는 힘의 영향력도 달라지는데 이를 스케일링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스케일링의 법칙은 유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중력은 길이 세제곱수에 비례하고 표면 장력은 길이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길이가 10분의 1이 된다면 중력은 1000분의 1로 줄어드는 반면에 표면 장력은 10분의 1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기가 작아질수록 중력, 관성력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표면 장력, 마찰력, 반대로 발스 힘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체역학에서 유동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무차원 수를 도입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수가 레이놀즈 수입니다. 레이놀즈 수는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이 수가 클수록 유동의 속도가 빠르거나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고 레이놀즈 수가 작다면 속도가 느리거나 점성이 강한 유동 또는 마이크로 스케일에서의 유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놀즈 수가 1보다 작은
마이크로 유체역학에서는 매크로 스케일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우선 관성력보다 점성력의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작은 곤충이 물방울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느끼기에 물은 매우 약해 보이지만 작은 스케일에서는 마치 꿀처럼 점성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표면 장력의 효과가 커서 모세관 현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티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구멍이 많아서 물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스케일에서는 자연적인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동에서 복잡하게 뒤섞이는 흐름을 난류라고 하는데 이러한 난류가 거의 없어 혼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물질을 강제적으로 섞어줘야 하기도 합니다. 마이크로 유체역학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가 원하는 유동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하학적 구조의 미세 채널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미세 채널에서 시료를 물방울의 형태로 생성하고 다른 종류의 방울을 서로 합치거나 분리하고 또 원하는 위치에서 반응시키거나 정렬하는 등 유체를 미세하고 정밀하게 조작하는 수단으로 마이크로 유체역학이 활용됩니다. 마이크로 유체역학의 실험을 위해서는 초소형 장비의 설계 및 제작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는 MEMS 기술이 있습니다. MEMS는 마이크로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초소형 기계 전자 시스템입니다. 반도체에서 사용되던 미세 가공 기술을 이용해 센서, 액추에이터, 회로 등을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 압력 센서 등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MEMS 기술을 생명과학, 의료 분야에 적용하여 바이오 맴스라는 분야가 탄생하였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코로나 감염을 판별하는 키트 등이 소형 진단 기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바이오 맴스는 혈액 분석, 약물 전달, 세포 조작, 조직 공학, 실시간 진단 장치 등에 사용되어서 혈액이나 체액, 약물 등이 모두 유체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유체역학은 혁신적 플랫폼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맴스 기술은 기존의 복잡한 분석 과정을 하나의 칩 안에서 수행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는데요. 그 결과 등장한 개념이 바로 랩 오너 칩입니다. 말 그대로 손톱만한 칩 위의 실험실을 의미하는데요. 기존의 넓은 공간의 실험실에서 커다란 장비에 넣고 며칠에 걸쳐 진행되던 샘플 준비, 반응, 분리, 검출 등 모든 과정을 축소해 머리카락 굵기 수준의 미세 채널에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랩 오너 칩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적은 양의 시약과 생체 시료를 쓰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소형이다 보니 휴대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빠른 분석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랩 오너 칩의 개념이 단순 분석에서 한 단계 확장되어 생체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칩 위에 재현하는 기술이 오간 오너 칩입니다. 간, 폐, 심장 등 인체 장기를 모사한 세포를 실제와 유사한 혈류나 소화액 등이 흐르는 미세 환경에서 배양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마이크로 유체 기반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간 오너 칩은 이미 약물 스크리닝, 독성 평가 등 연구 현장에서 활용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간 오너 칩이 개별 장기를 재현한 것이라면 여러 장기 칩을 차례대로 연결하여 인체 전체 시스템 수준의 상호작용을 모사하는 기술을 휴먼 오너 칩이라 합니다. 다만 휴먼 오너 칩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한 재현에는 한계가 있어서 표준화 상용화 측면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미래에는 이 기술이 현실화되면 신약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반 이하로 절감하고 윤리 문제가 있는 동물 실험을 대부분 대체하며 감염병 및 팬데믹 발생 시 대응 속도를 몇 배 가속화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랩 오너 칩, 오간 오너 칩은 성능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종이 기반 마이크로 유체역학은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종이 위에 왁스 프린팅, 잉크젯 프린팅, 레이저 패터닝 등으로 유로를 만들고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 유체를 이동시키는 기술인데요. 기존의 랩 오너 칩과 마찬가지로 혈액, 소변, 타액 등의 분석을 위한 진단 키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종이로 만들어서 구조가 단순하고 제작 비용이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고요. 보관과 운송, 폐기 역시 간편해 저비용 진단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이 기반 미세 유체 칩은 개발도상국처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질병 검사와 진단 등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을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종이 기반 마이크로 유체역학은 현대 바이오 기술과 적정 기술이 결합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의 마누 프라카시 교수가 개발한 종이 원심 분리기는 전기가 없는 빈곤 지역에서 손으로 강한 회전력을 만들어 혈액을 분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단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발한 1달러짜리 종이 현미경은 개발도상국에 보급되어서 학교 오지 마을에서 말라리아, 기생충 감염을 손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산악지역의 경우 마실 물이 무척 귀한데 습한 날씨에 안개로부터 물을 얻는 포그 컬렉션 기술도 미세 유체역학을 활용하는 분야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매우 작은 물방울이 그물망에 잘 맺히도록 최적의 설계를 하고 어느 정도 쌓인 물방울이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 통에 모아 식수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한 번 설치만 하면 특별한 동력은 없이 물을 꾸준히 모을 수 있는 적정 기술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적정 기술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저렴하고 간단하지만 생존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서 간단한 공놀이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또 깨끗한 물이 귀한 지역에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단순한 구조의 빨대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드는 최첨단 장비는 소수만 사용할 수 있는 차가운 장벽이 있지만 단돈 1달러로 만든 적정 기술은 오지 아이들에게 과학과 진단의 기회를 열어주는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유체역학은 정밀의학, 초속 진단, 오건 휴먼 오너칩 기술을 통해 개인 맞춤 치료와 팬데믹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약 개발과 질병 연구, 전신 수준의 생체 모사를 가능하게 하며 의료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유체역학은 적정 기술과 결합해 저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진단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보건, 의료 환경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유체역학 기술은 AI와 결합하여 실험 설계부터 유체 제어, 데이터 분석까지 자동화하여 자기 학습형 실험실을 구현하고 연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작가 송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